상가 임대차 전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소장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계약하려는 매물이 있을 때 월세 인상 여부와 함께 확인해야 할 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관리비는 엄밀히 말하면 임대료와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월세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50만 원이고 관리비가 40만 원이면 임차인은 월세 29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달 임대인 측에 주어야 하는 고정비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손님 안내 중에 관리비 부분 전달할 땐 매달 관리비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월세 250만 원이고 관리비는 40만 원 정도 나오지만 매달 조금씩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 매물 접수받을 때 상세한 관리비 내용을 전달받았다면 함께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추후 계약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때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별 월 평균 비용 등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또한 손님이 원하는 금액 조건에 맞는 추가 매물을 찾을 때에도 월세와 관리비 합계가 손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계약 이야기가 오갈 땐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24년도부터 중개사 관리비 고지 의무가 강화된 것 다들 아실 겁니다. 평균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발생되면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입장에선 관리비도 월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10만 원 넘어가지 않더라도 세부 항목과 평균 발생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엔 주택처럼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지 않을 뿐더러 손님들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월 평균 얼마 정도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외의 항목은 기본 관리비 땡땡만 원 내외입니다 정도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만약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별로 고지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손님 입장에선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평균 요금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관리비는 보통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동처럼 사용자가 많은 건물에서 발생합니다. 건물 유지보수, 공용전기료, 인건비 등등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평당가를 정해두고 일정 면적을 곱하여 매달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당가를 곱하는 기준 면적이 무엇이냐입니다. 계약 면적인지 전용 면적인지 건물마다 다르거든요. 부산은 계약 면적 기준이 대부분이지만 지역이나 건물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관리실 또는 현 임차인에게 물어본 뒤 그대로 손님께 안내하면 됩니다. 5층 미만의 이른바 꼬마 상가 건물은 관리비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1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집합 건물에 비하면 그래도 저렴한 수준이죠. 그리고 청소 비용과 수도 요금 정도만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요금은 개별 납부하고요. 하지만 금액이 적다고 세부적인 관리비 체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물어보시고 손님에게 그대로 알려드리면 됩니다. 규모가 큰 집합 건물은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어디에 얼만큼 비용이 발생되었는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만 꼬마 상가 건물은 구체적인 관리비 사용 내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청소해주는 사람이 매주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관리비를 2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월에 한 번씩 오거나 임대인 본인이 직접 청소하면서 본인 인건비를 관리비에 녹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임대소득을 적게 신고하기 위해서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법도 강화되면서 이런 편법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듯 하더라고요. 임대인과 현 임차인이 관리비 부분에 대해 중개사에게도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을 대신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관리비 사용 내역을 파악해주면 신뢰 높은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려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관리비 2탄으로 1년에 한두 번,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걷는 비정기적인 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